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이준석 법사위원장 사임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쫓겨났죠. 지금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야말로 정부에 몸담고 있는 국정기획위 거기 AI 팀장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서 비밀 정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서 그야말로 AI 국가대표팀 5종목에 그중에 2개의 종목에 투자를 하는 그야말로 국가가 내부 조작을 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자가 말이죠. 정청래에 의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고요. 출당된 거죠. 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정청래는 이 자의 후임으로 추미애를 지금 또 지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이 됐습니다.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서 야, 이 추미애가 과연 친명인가?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추미애는 트러블 메이커거든요. 사실 추미애 때문에 문재인이 얼마나 또 곤경에 처했습니까? 또 추미애 때문에 김경수가 깜빵에 가기도 하고 추미애는 항상 트러블을 일으켜왔는데 이 추미애를 법사위원장으로 지금 정청래가 또 추천을 해가지고 법사위원장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자 이 추미애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여기서 리스크는 그야말로 똥볼 차는 그 추미애, 그거 말고도 이 추미애가 친중 반미 발언을 여러 번 했다는 거죠. 친중 반미 발언을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한미 회담에 상당한 그런 부작용으로 그런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 트럼프, 친 시진핑, 이게 추미애라는 겁니다. 반 트럼프, 친 시진핑, 이걸 내세운 지금 추미애이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반 트럼프 논란이 강했던 추미애다. 시진핑에게는 신시대의 설계사, 신시대의 설계사라고 시진핑을 추켜 세운 적이 있습니다. 진 트럼프 플라이치 부소장은 지금 진 트럼프의 플라이치 부소장이라고 있죠. 이분은 지금 좌파 언론을 손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 유튜버를 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로 봐서 이번에 실용외교를 이재명이 표방하고 있지만 막상 미국에 갔을 때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상당한 곤혹을 치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상당히 반 트럼프 정서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진핑을 향해서 신시대의 설계사라고 말할 만큼 상당히 친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제 당대표가 된 정청래가 이념색과 자기 주장이 강하게 알려진 추미애를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심하게 친중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 중심의 지금 자유진영 국가들과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통상협상 상대국 지도자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서 우호국, 적대국으로 분류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러니까 협상 상대국, 그러니까 이재명이냐, 또 뭐 이시바 시게루냐, 이런 상대국 그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여기를 우호국으로 할지 적대국으로 할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룰라 같은 경우는 적대국으로 보고서 협상을 진행한 거죠. 또 스위스의 대통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죠. 그래서 39%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트럼프인데, 이런 트럼프가 집권당의 법사위원장이 또 이런 반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됐다. 더군다나 집권당의 지금 대표가 정청래 말이죠. 여기는 과거에 반미 운동을 주도했던 자가 됐다라는 점에서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재명마저도 말이죠. 5월 중국의 대만 침공시 참전할 것이냐라고 묻자 이 타임지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그때 답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그때 또 답을 회피했는데요.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이 싸우게 되면 어떡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은 답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이라든가 필리핀은 싸우겠다. 미국을 도와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 정청래,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모두 반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는 이 한국 정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반 트럼프 논란이 강했던 자가 바로 추미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진핑에게는 신시대의 설계사라고 하는 극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추미애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에 몇 번이나 전면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트럼프가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추미애가
감을 드러내는 그런 글을 썼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2월 17일자 자신의 SNS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추미애가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만약 이스라엘을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참전하기로 하는 경우 미국은 장기전에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다. 이런 글을 썼고요. 또 22일에는 미국의 이란 폭격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대한 직접 개입 이렇게 썼고요. 미 의회는 뭐하나 궁금이라고 해가지고 반 트럼프 정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SNS에다가 글을 쓰면서 미국의 이란 폭격을 비판하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가 직접 개입을 했다 라면서 비판하고 미 의회는 뭐하나 왜 트럼프를 가만히 놔두나 라면서 비판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트럼프를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추미애는 말이죠. 토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정말 자본시장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추미애는 2017년 10월 9일 할리 조지의 토지 공개점 이론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썼느냐면 자, 추미애가 할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그런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토지 사용권만 인민에게 주고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잖아요. 그거를 지지한 것이 바로 또 추미애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갖는다는 것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는 말이죠. 중국과 북한식 이런 것들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과연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또 추미애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 세계 전당대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섰던 시진핑 국가주석을 신시대의 설계사라고 추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을 아주 띄웠습니다. 그런 적이 있고 또 중국의 꿈, 중국몽에 대해서는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한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중국몽을 꾸는 것, 중국 패권주의 이걸 갖다가 또 지지해 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추미애는 민주당 대표 당시 민주당 대표를 했었잖아요. 취임 1주년에서 민주당이 20년 이상 연속 집권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라고 해서 장기 집권에 대한 야망을 드러낸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추미애는 계속해서 반미 그리고 친중 그리고 반시장 경제, 반자유주의 이런 인물이 바로 추미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을 갖다가 지금 법사위원장에 앉힌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은 어떠냐? 친트럼프의 플라이츠 부소장은 좌파 언론을 손절하고 우파 유튜버를 택해가지고 지금 언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말이죠. 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도전을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례적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미회담을 대비해서 누군가 미국이 듣기 좋은 말을 꺼내야 했고 그 주자로 조현이가 그런 말을 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아부하는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조현이가 그런 말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누군가는 좀 미국에 아부하는 발언을 하고 그런데 이 조현마저도 나중에 말이죠. 그런 발언을 사실상 또 후퇴시키는 그런 일을 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미국에 가면은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추미애 때문에 그리고 정청래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발언 때문에 상당히 이재명이가 트럼프한테 상당히 그야말로 쫑코를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트럼프를 갖다가 지금 혐오하고 반미 감정을 드러냈던 마크 카니 총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35% 고관세율을 부과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브라질 자이소나로에 대해서 또 압박을 했던 룰라에 대해서는 50%를 매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반미 활동을 보이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성향의 이런 자들이 우리의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플라이츠 부소장,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 최측근인데요. 이 사람이 JTBC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죠. 그리고 우파 성향 유튜브인 그라운드 C 채널에 출연해가지고서 또 인터뷰를 하면서 또 상당히 지금 우파 유튜브와의 지금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말이죠.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이 한미회담에서 상당히 다구리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통상은 이제부터다. 진짜 통상 협상은 이제부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외교 전문가들이 사실상 보이질 않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가 사실상 막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특사로 갔던 그런 어떤 외교 특사들도 다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재명도
트럼프하고 사실상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래서 8월 25일 날 비록 만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관세 협상이 될지, 그리고 또 제대로 된 그런 한미 관계가 설정될지 정말 걱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미애가 이제 반미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던 그런 인물이라는 점에서 추미애의 이 리스크가 불거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추미애 리스크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이재명은 추미애 때문에 곤경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과 과연 상의하고 추미애를 법사위원장에 앉힌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하고 상의도 안 하고 정청래가 추미애를 법사위원장한테 앉힌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만약에 정청래가 이재명과 상의도 안 하고 추미애를 법사위원장에 앉혔다면 어쩌면 말이죠,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을 사실 빅엿 먹이는 거죠.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사위원장의 추미애입니다. 추미애는 그야말로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고 밖에서도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근데 정청래가 왜 트러블 메이커 추미애를 그 자리에 앉혔을까요?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공격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